안녕하십니까. 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는 곽대훈입니다. 이.8 민주운동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65년 전의 일이었고, 또 그동안 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와 또 살아계시는 그 당시의 주역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은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업들도 실제로 하기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대구 지역 정서가 좀 쉽게 2.8을 알리기가 좀 힘든 면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2.8 회장을 맡고 나서 실제 그 현장에서 시민들께 이렇게 많이 접촉하면서 2.8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 좀 보수화 경향이 좀 이렇게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 민주운동에 관해서 꺼내기가 또 힘든 측면도 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운동 당시에 시대적 변화나 그 상황을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해서 6.25 전쟁을 거치고 60년대 이럴 때까지 초반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름대로 나라를 이끌어온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1954년경에 4.4.5.입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4.4.5.입 개헌이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것인데,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자유당 정권의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옹립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받아들이기 불합리한 처사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1960년 3월 15일에 그 당시에 부통령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에서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왜? 그 직전에 조병옥 박사가 후보로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되는 대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 씨를 어떤 식으로 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를 한 것이죠.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만 85세였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직에 올라도 고령이기 때문에 중도에 또 관둘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승만 부통령을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2.8 전의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언론도 그 자유당의 폭정에 제가 알기에는 숨죽이고 제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간 조치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못 냈던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이 그런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폭정 불의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2.28 민주운동입니다. 제대로 재조명되고 좀 역사적 평가를 이렇게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에 40주년이 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기 이제 기념식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2.28 민주운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대구 시민들께서 마땅히 추앙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부터 2.28 민주운동에 관해서 그럼 그 당시 역사적인 시대 상황은 어땠고 또 그게 과연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2.28 민주운동이 흐르는 정신들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거치고 뭐 토론회를 거치고 이러면서 국민들께 조금은 이제 그 정신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6 군사정권 이후에 이 지역이 굉장히 보수화되고 또 그런 민주란 말을 꺼내기도 힘든 지역적 정서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28 민주운동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쉽게 다가서기도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었나. (1960년 3월 15일) 이제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에서 야당의 유세가 2월 28일 날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야당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부통령의 유세가 28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27일에는 자유당 정권의 유세가 동일한 장소인 수성천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자유당 정권에서 2월 27일 토요일에는 좀 더 일찍 학교도 일찍 수업을 마치고 또 직장에도 마치고 적어도 한 가구당 한 명씩 수성천변에 자유당 유세인데 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2월 28일 민주당의 장면 유세를 앞두고는 경북고등학교의 종례 시간에 선생님들이 일요일 날 3월 3일 날 치르게 돼 있던 시험을 앞당겨 치르겠다 이렇게 학교를 등교를 지시를 한 거죠. 왜 시험을 당겨서 치느냐, 무슨 이유나 이렇게 되고 26일 7일 이렇게 경북고등학교 굉장히 논의들을 많이 거쳤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3학년이 없으니까 학생 부위원장이 돌아가신 이대호 선생님이었는데 이대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간부들이 교장선 면담도 요청하고 교감선 면담도 요청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간부들이 다양한 논의들을 거치고 그런 부당한 처사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오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대호 이제 학생 부위원장은 굉장히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27일 날 토요일 날 하교 시간에 학생 간부들 보고 야 우리 집에 오후 5시까지 오라. 오면은 내가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하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25일 날 그 얘기를 듣고 학생 부위원장 이대호 선생님과 간부 일부는 도저히 이렇게 참을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27일 날 5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실제 모인 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2월 27일 날 그 7시경에 대구고등학교 학생인 손진홍 선생님, 장주효, 윤풍 이런 분들 3분하고 사대부의 최용호 선생님하고 경북고등학교는 권준화 이런
몇 분 하고 또 사진반에 김기순 씨하고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들락날락 한 분이 한 30분 된대요. 30분이 모여가지고 이 시위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하자 이런 얘기는 논의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그날 밤에 결정됐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생님 동인동 집에 경북고등학교 6분, 이대호 선포 6분, 대구고등학교 3분, 장지호 위원장 포함이 3분, 또 사대부고의 그 당시에 최용호 원로가 학생 부위원장, 그래서 10분 정도는 그때 통금이 있었으니까 밤을 지새고 그래서 밤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학생들한테 동료들한테 학교에 이제 12시가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등교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침부터 막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월 24일 날 밤 이대호 경북고등 학생 부위원장 방에서 모는 연합 시위라는 게 논의가 됐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경북고등학교부터 해서 2월 28일 1시에 교문을 뛰쳐 나온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거 자유당 정권의 여하튼 포갑에 숨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그런 결행을 하기까지는 정말 무수한 고민들을 하고 고뇌하고 나는 그 용기가 나는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역사적인 거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유당 정권에서 이거는 뭐 시위란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했다 이래 돼 가지고 그것은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들썩들썩한 거죠. 그리고 대전의 3.8, 그리고 청주, 부산 이런 데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 시위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3월 15일 날 정부통령 선거 때 이건 민주당이 먼저 한 거죠. 부정선거다 이래다가. 그래서 그게 폭발을 했고 그것이 4월 18일 날 고대생들의 시위로 또 백주에 이제 테러가 있어가지고 했고 결정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4월 19일 날 이제 4월 혁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28 민주운동을 대한민국의 민주운동의 효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 이제 학생들의 순수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의감이랄까 책임감이랄까 또 사회 구성의 학도지만 이론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한 고민 속에서 해서 행동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죠.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이뤄냈던 거죠.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라고 지금은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조직체가 최초에 된 게 1990년도예요. 90년 2월 달에 2.28 당시에 주역들 중심으로 해서 2.28 민주의가 사업회를 만들었어요. 그건 어떤 계획으로 만들었냐? 1990년에 지금 이제 우리 대구시민 잘 아시다시피 2.28 기념탑이 지금은 도로공원에 있는데 그 90년 2월 달에 옮겼는데 그전엔 명덕 노탈에 있었어요. 요즘 명덕 내거리인데 거기 있는 것을 교통, 체증 여러 가지 이유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했을 때 2.28 주역들 목소리, 그 의견들 좀 수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대구 그 당시 직할시였는데 대구 직할시에 이제 행정을 하는 분들이 해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28 민주운동이 일어나고 난 30년 뒤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나서서 2.28 민주운동이 어떤 것이라는 걸 시민들이 좀 알려야 됐다. 그래가 우리가 그때 정의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감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대구 시민들 좀 제대로 알아야 돼서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도에 우리 이해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민주화 기념 사업배법에 2.28을 처음 이제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민주화 운동이란 3.15, 4.19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앞에다가 2.28 대구 학생 운동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2.28 민주운동이 법제화된 거죠. 그런 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2018년에 이제 국가기념일도 제정되고 이랬는데 국가기념일이 제정돼가지고 이제는 김현식의 국가 주도로 하고 이제 시민들이 그나마 좀 알게 됐는데 그 진정한 거기 흐르는 정신이 뭐냐 말이야. 또 민주주의란 뭐냐 말이야.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8 민주운동의 그 역사적인 의미랄까 가치는 그 쉽게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현대사에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사건이죠. 우리 대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채보상운동, 일제시대 구구운동이 하고 현대사에 와서는 2.28 민주운동의 정신이다 이거죠. 자유, 정의, 민주. 우리 대구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2.28 민주운동에 관해서 과연 우리 여기 살아가는 우리 선배들이 이뤄낸 역사라 이거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 흐른 정신, 자유, 정의, 민주의 정신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정의롭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대구 시민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것이 바로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나 그 정신이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것을 잘 고양시켜 나가는 길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해서 나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죠.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소중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에 흐르는 그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와 정의, 민주입니다. 우리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정의롭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갈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욱더 성숙한 민주를 발전할 것이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또 이러한 역사를 가진 시민으로서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좀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2.28 민주운동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 관해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는 사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대구지역 사회가 더욱더 활기차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웃음 가득한 얼굴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28 민주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우리 푸른방송의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